오늘이 2025년 11월 26일인가? 26일. 지난 토요일 날 11월 24일 날 시험본 2026학년도 전공역사 시험 문제 이렇게 해설을 하겠습니다. 쉬운 거는 좀 팍팍 나가도 되고 조금 까다로운 거는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답이 되는가라고 할 만한 게 몇 개 있어서 그래야 할 테니까 그래야 하시기 바랍니다. 목이 좀 잠겼는데 좀 얘기하면 아마 목이 풀릴 거예요. 네, 등등. 그래서 굳이 말하면 뭐 요새 답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제가 제공해 드리는 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비판적 입장에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답이 다르더라도 화내거나 그러지 마세요. 오케이. 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등등. 예. 시작합니다. A형. 1번은 쉽죠. 그대로 하죠. 태사공은 사마천이니까 기역은 기전체. 다음에 니은은 전말을 모르겠다, 곤혹스럽다, 전체적인 거. 그래서 나온 게 기사 본말체. 그래서 니은의 대안으로 나온 거는 기사 본말체. 그러면 됩니다. 네. 편년체도 이렇게 날짜별로 흩어져 있어요. 기전체는 분야별로 흩어져 있고 편년체는 날짜별로 흩어져 있어서 전모를 알지 못합니다. 오케이. 1번은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2번도 친숙한 문제죠. 그래서 가에 보면 특히 세 번째 황제를 폐위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되죠. 교황권에 관한 교정. 그래서 기역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교황봉은 그냥 서계 기준으로 그레고리 7세, 그레고리 우스에도 좋고 그레고리 7세. 오케이. 다음 나는 하인리가 밀라노 주교를 자기가 임명하겠다 그랬죠. 주교를 임명하는 거를 서계에서 이제 서인권인데, 서인권은 넓은 의미로 기사 서임하는 것도 서인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서인권도 맞게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성직자 서인권이겠죠. 성직자 서인권. 그런데 아마 요거는 칼체하더라도 서인권도 맞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서인권 투쟁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1번이 기전체 기사본말체, 2번이 그레고리 7세 기사 서인권. 성직자 서인권. 내가 기사에 쓰면은 예. 성직 서인권, 성직자 서인권. 예. 조금 컷스리한 것 같아요. 예. 성직자 서인권, 성직 서인권 혹은 서인권. 예. 3번. 이건 좀 까다로운 문제죠. 그 기역이 원문이 시티즌십인데, 시티즌십은 뭐 문화인류학, 정치학, 뭐 법학 등에서 조금씩 다르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역은 다양하게 답이 됩니다. 시민권이라고 해도 좋고 참정권도 맞아요. 정치학에서는 시티즌십을 참정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공민권도 맞고 민권도 맞아요. 그래서 번역어기 때문에 다양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문은 시티즌십인데 그걸 우리가 번역할 때는 다양하게 번역해서 바운다리가 넓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시민권 혹은 참정권,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니은은 그냥 기성이죠. 기성. 그래서 요 일쪽에 올해 문제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전형적인 임고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다고 하면 돼요. 이상하게 삐딱하게 하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한두 개 있지만은
되게 자료를 보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거는 교수님들이 갖고 계신 그런 자료에서 낸 거기 때문에 이건 모의고사에 겹치기도 힘들고 기본교재 같은 데도 없고 서계에도 없고 그런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다시 1번은 소리, 기전체, 그 다음에 기사, 본말체, 2번은 그레고리 7세, 그 다음에 성직 서인권, 3번은 시민권, 참정권, 공민권, 민권, 그 다음 리은은 이성, 그러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한문이 요즘은 한 문제로 줄었죠. 가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오래된 한문입니다. 시기적으로 상고사. 마한 거 산의 지간 무성곽. 간단할게요. 마한은 산과 바다 사이에 있고 성곽이 없다. 법류 소국 56소. 대저 작은 나라가 56개 있는데 큰 나라는 만호고 작은 자는 수천가이고 각각 거수가 있다. 가규 거수. 중략 속신 귀신 당이 5월 경정필. 풍속이 믿다 귀신을 믿어 상 항상 이 5월 경정필 항상 5월에 씨 뿌리기가 끝나면 군치 가무의 제신 무리들이 모여 가무 노래하며 춤추며 신을 제사 지내고 지시월 농사필 역겨지라 10월에 이르러 농사가 끝나면 또한 그러했다. 구급의 각립 1인 그 주제 천신 위위 천군이라 구급에 각각 한 명을 세워 천신 제사를 맡겼는데 이름하여 천군이라 했다. 또한 따로의 벼읍을 세웠는데 이름하여 소도. 잎 대목 현영고 커다란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현 달았고 기 소도지 그 소도의 뜻은 유사 서역 부도야. 서역의 부도 그러니까 부처 불교 서역의 불교와 비슷하지만 이 소행 선악 유의 선과 악을 행하는 바는 차이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불교의 기준에서 보면은 조금 나쁜 일도 한다. 종교적으로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잡신을 섬긴다거나 등등. 이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제24 진흥왕 성 김씨 24대 진흥왕의 성은 김씨고 우천성 풍미 다상신선 천성이 풍미를 좋아해 그러니까 도교 계통의 도교 풍미를 좋아해 다상신설 잠옷친선을 숭상해 택인가 낭자 미염자 봉인이은 인가의 비염 아름다운 여자를 뽑아 받들어 원화로 받들었으니 대체로 취도 선사 교지 이효제 충신 무리를 모아 선비를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효제 충신을 가르쳤으니 역시 이국지 되어라 나라를 다스리는 커다란 요체였다. 내취 남모랑 교정랑
이에 남모랑과 교정랑을 취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원화로 삼았는데 둘이 질투해가지고 서로 죽이죠. 그래서 대왕이 명을 내려 니은 원화를 패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조직이에요. 누년 왕후 염력 흥방국 수선 풍월도 몇 년 뒤 왕이 또한 생각하기를 흥방국 나라를 흥하는 데는 반드시 풍류도를 먼저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서 일으키고자 생각하고서 다시 명을 내려 양가 남자의 덕행이 있는 자를 선 뽑다 양가 남자 요 덕행자 개위하랑 고쳐서 화랑이라 했다. 시봉 설원랑위 국선 비로소 처음으로 설원랑을 국선으로 봉했는데 차 이것이 화랑곡선의 화랑곡선지시 이것이 화랑곡선의 시작이었다. 오케이. 예. 나는 제가 커피 한잔하고 다시 한번 쭉 어레인지 드릴게요. 예. 번역은 다시 한번 쭉 하겠습니다. 제24 진흥왕 성은 김씨다. 천성이 풍미를 좋아해 신선을 제법 많이 숭상해 인가의 아름다운 낭자를 뽑아 택해 받들어 원하로 했고 대체로 무리를 모아 그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효제 충신을 가르쳤으니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체였다. 근데 뛰어난 미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 중에 인재를 뽑아서 교육시킨 거예요. 네. 그들이 있어도 아마 화랑이 됐을 겁니다. 이에 그 남모랑과 교정랑을 취해서 이제 원화로 삼았겠죠. 이에 대왕이 명을 내려 원화를 패했다. 몇 년 뒤 왕이 또한 나라를 세우려면 반드시 풍류도를 먼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서 다시 명을 내려 양가 남자 중 덕행 있는 자를 뽑아 고쳐 화랑이라 하고 비로소 설원랑을 국선으로 받들었으니 이것이 화랑곡선의 시작이었다. 됐죠? 3번 조금 까다로운 문제고 제가 이제 그 점수에서 빼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개인기로 풀기 전에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항상 제가 빼줘요. 이런 건 이제 작성부터 봅시다. 기억에 들어갈 사건을 쓰고 기억 여기 이제 교조계 조약인데 여기 1898년 1년 전인 1897년에 선교사가 산둥성에서 화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은 산동 조주부 교환 산동의 조주부 교환 그렇게 됐는데 조주부 교환 그런데 그 조주부라고 이제 서울 정도 돼요. 그러면서 서울하고 이제 노량진 되겠죠. 그 노량진에 해당되는 지명이 거야라고 그래, 거야. 그래서 거야 교환해도 돼요. 교환은 기독교 사건입니다. 그냥 교환은 워낙 많아가지고 84,000개쯤 될 거예요. 그래서 교환은 조금 곤란하고 그냥 가장 무난한 게 거야 교환 또는 조주 교환 정도. 조주부 교환, 그냥 조주 교환이라고 돼. 그러니까 서울 교환, 조주 교환 그런 뜻. 그다음에 노량진 교환, 거야 교환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등등등 그렇게 원문에 나와요. 다음
가를 통해 독일이 중국으로부터 획득한 경제적 권리 내용을 한 가지 써라. 정확히 말하면 이게 교주 철도, 청도에서 제난까지 가는 건데 교주만. 그래서 교주 철도, 철도 부설권은 세모, 그러니까 철도 부설권만 썼으면은 틀린 건 아닌데 칼체면 곤란하고 물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주 철도. 다음 작성의 두 번째, 리을이 체결된 회의의 명칭, 수업에 많이 했죠. 그 리을 9개국 조약, 워싱턴 회의, 워싱턴 회의. 이 회의 기간 동안 미철친 디귿에 관하여 결의한 조약 내용 한 가지를 써 단등성. 이렇게 하면 돼요. 일본이 차지했던 산둥반도의 독일의 권익. 일본이 차지했던 산둥반도의 독일의 권익을 중국에 돌려줌.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쓴 거예요. 가정적으로 그냥 산둥반도 권익을 중국에 돌려줌. 이것만 들어가도 돼요. 근데 제가 보험들은 의미에서 일단 일본이 산둥반도 권익을 중국에 돌려줌. 그래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일본이 가졌던 독일의 산둥반도 권익을 중국에 돌려줌. 그러니까 여기 아마 가장 빵빵한 답일 거예요. 네. 네, 산둥반도 권익만 들어가면은 맞습니다. 아마 권리해도 맞게 해줄 거예요. 근데 권리하고 권익하고 조금 다르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맞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기도하세요. 오케이 등등. 칼체 물체에 따라 컷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음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대체로 됐죠. 들어갈 사건, 조주부 교환 또는 거야 교환. 그 다음에 교주 철도 부설권. 그 다음에 워싱턴 회의. 그 다음에 산둥반도 권익을 중국에 돌려주었다. 오케이. 참고로 가는 거기 교조계 조약이고, 나의 제1호 제1관 요거는 21개 조약국, 21개 조약국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21개 조약국. 오케이. 예. 넘어갑시다. 이럴 때는 일단 작성부터 하고 하나하나 해봅시다. 가로 안에 기역에 공통으로 들어갈 행위 설명 방식, 기역. 보면은 거기 이거는 계획적이다, 정복적이다, 주도적인 성격, 현실을 바꾸는 주도적인 성격. 예. 쉽죠? 성향적 설명. 다음에 니은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 가지 써라. 원래 이제 도식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보통 도식-1이 기억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성향 말고 다른 요인도 작동한다. 인간의 행위에는 성향 말고 다른 요인도 있다. 적당히 쓰면 돼요. 또 하나는 성향과 다른 행동, 상황에 따라 성향과 다른 행동을 한다. 이번 문제는 은근히 어렵고 은근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긴장만 안 했으면 원하는 점수 맞을 거예요. 네. 다음, 밑줄 친 디귿에 해당되는 것. 디귿은 어디 봅시다. 유의점, 특정한 인물의 생애를 평가할 때, 가령 우리 손문의 생애를 평가할 때 유의점을 써라 그런 건데, 일단 요거는 제가 생각한 답을 좀 불러드릴게요. 윤리적 접근을 지향. 사람이 일생입니다. 윤리적 접근을 지향하고,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하고 과거인의 입장에서
역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지도 혹은 등등등 유의점, 윤리적 측면을 지향하고 그 시대 상황에서 과거인의 입장을 고려해 혹은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해 과거인의 입장에서 역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여기에 핵심은 생애야, 생애. 그리고 요 스캔 문제는 문제가 오른쪽에 있으면 답이 왼쪽에 있다 그랬죠. 왼쪽에 수업 의도에 나와요. 지금까지 나의 수업은 역사 인물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 인생관을 파악하는 데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 이게 사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만 써도 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윤리적 측면보다는 역사적 측면, 거기에 그 베이스를 두고 쓰면 됩니다. 주의하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인물의 생애야, 생애. 그 사람이 60년을 살았다 그러면 그 60년을 쭉 보는 거예요. 그 손문이 60년 쭉 살았다고 했을 때, 아, 그 사람 훌륭했다, 뭐 했다, 그렇게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윤리적인 거 말고 역사적으로 접근. 사실 이것만 들어가도 맞는데, 좀 더 보험 들은 의미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과거의 상황에서 우리하고 다른 과거인의 생각, 과거인의 입장에서 역사적 측면, 그러니까 사람이 뭐 자선사업을 했다 그런 거 말고 역사적 측면, 북벌을 했다, 소문 같은 그런 데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리적 측면 지향, 역사적 측면 지향인데 제가 거기에 조금 살을 붙인 겁니다. 오케이. 네, 물론 우리 현재인하고 다르다 정도도 어느 정도는 답이 되니까 과거에는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제가 그것저것 감안해서 아까 거기 과거인의 입장에서 그것도 집어넣은 겁니다. 포인트는 생애기 때문에 윤리, 지향, 역사, 지향 거기에 이것저것 필요한 것 살을 붙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그 생애야 포인트. 그게 출제위원의 의도. 생애를 평가하는 거, 생애를 평가하는 거, 생애. 과거인을 통해, 가령 순원을 통해서 중국의 근대사를 평가한다 그러면은 인물을 통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조건에서 살았다, 뭐 윤리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거 행위 결정 모형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인의 생애,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애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행위 결정 모형도 아니고 생애를 통해서 역사 전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물 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요거 좀 뭐라 그럴까 갑론을박하는 것 같아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이제 작성의 마지막 리을에 해당되는 가나에 반영된 시가 이런 거 많이 풀어봤죠. 가나는 모두 칭찬의 일색, 칭찬 일색이죠. 그래서 하나만 써라. 그러니까 너무 긍정 일변도기 때문에 일단 다양한 사례죠. 뭐냐? 부정적이거나 비판적 사료, 부정적이거나 비판적 사료 또는 피지배층 등의 사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여기서는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료 써도 좋고 좀 더 들어가면 다양한 시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겠죠. 피지배층, 지배층뿐만 아니라 피지배층 입장에서 보는 것도 등등 어느 정도는 답이 될 텐데 아마 그것까지 그렇게 쓰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거의 답은 너무 긍정 일변도다. 부정적인 그런 반대되는 것도 제시해야 된다. 아마 그러면 거의 무난할 겁니다. 오케이. 예. 전체적으로 성향적 설명, 그 다음에 문제점, 도식, 즉 성향 말고 다른 것도 많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성향과 다른 행위도 한다.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되는 내용, 디귿,
생애를 평가할 때 유의점, 전체적으로 역사적 측면, 지향, 그다음에 가나에 반영된 시각을 고려 한 가지 해라. 그래서 너무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그런 사료, 그것도 제시해야 된다. 혹시 빼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7번으로 가도록 하죠. 그대로 기억은 미소공동위원회, 니에는 원문이 민주주의 임시정부. 요거는 원문이기 때문에 출제자 마음인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임시정부만 써도 맞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세모 정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임시정부 니은. 다음 가를 작성한 집단이 리를 위해 제시한 방안을 선거제도. 보통 원문 보면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직접적, 간접적으로 등등등.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이들 친일파 민족반에서 판서하고 그 다음에 좀 이상하지만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박탈. 다음 토지 확보 방안. 미미 토지 확보 방안은 나눠주려면 토지를 가져야 되죠. 디귿과 차이점, 미음, 좌우합작위원회 디귿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그럼 차이점은 뭐냐? 디귿은 기본적으로 무상몰수야. 디귿은 기본적으로 무상몰수인데 미음은 뭐냐? 체감 매상 등 유상 매입 포함 그러면 돼. 거기도 물론 좌우합작위원회도 무조건 몰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친일파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은 체감 매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귿은 기본적으로 모두 무상몰수입니다. 무상몰수인데 여기 미음은 그냥 포함하면 돼. 그러니까 체감 매수 등 매입도 좋고 체감 매입 등 유상 매입 포함하면 돼요. 체감 매입 등 유상 매입 포함.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반비례로 많은 사람은 평당 뭐 한 10,000원에 하고 또 적게 있는 사람은 평당 뭐 3, 4만 원에서 역비례하는 그런 거죠. 뭐 등등. 오케이. 그래서 거의 포함하면 돼. 포함이 들어가는 게 하기가 좋습니다. 오케이. 예. 다음 그러면은 대체로 미소공동위원회, 민주주의 임시정부,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한쪽은 무상몰수인데 한쪽은 체감매상 등 유상매입, 유상몰수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7도 그렇고 8도 그렇고 전형적인 우리 문제고 인고 문제입니다. 따라서 좀 요상한 거 위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번에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대로 기억은 장안이야, 장안. 장안성을 딱 가운데에서 이쪽은 장안, 저쪽은 거기 보면 이렇게 또 다른 현이 있어요. 이렇게 만년. 그래서 한쪽은 장안현, 한쪽은 만년현 그렇더라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장안이라고 합니다. 니은에 해당되는 사실은 안사의 난. 설명 안 해도 되고 좀 까다로운 것만 할게요. 다음에 디귿의 원인 베이징을 세우고 영락제가 현재라 일컬었다. 그러니까 임시 수도 비슷하게 만들어준 거죠. 이거는 북원 견제. 아직 몽골의 북원이 있기 때문에 북원 견제, 몽골 견제해도 맞습니다. 다음 응천물을 여전히 난경이라 칭하다.
19년 정월 베이징을 경사로 고쳤다. 그런데 이것이 리을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남경을 류도 잔류하는 도시라 그래서 남경을 류도로 하고 베이징으로 천도함. 역으로 써도 돼요. 베이징으로 천도하고 남경을 류도로 했다. 잔류할 때 류자입니다. 한자 잔류. 그래서 학술서적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핵심이 베이징 천도인데 그럼 남경은 어떻게 되냐? 류도 그렇게 돼요. 달을 조금 보면 홍모 원년 순천부를 북평부 이게 이제 북경인데 북평은 뭐냐? 북적을 원의 수도였죠. 여기 북경연경 그거를 정복했다 해서 북평부니까 북경으로서 좀 기분 나쁜 그런 명칭이에요. 등등등. 이제 그렇게 하고 사실 금능, 남경, 건강 다 똑같은 데인데 여기 남쪽에 있는 거를 주원장도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주원장이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은 서안쯤에 천도했을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원장 시절에 이미 강북으로 천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됐으면은 오늘날까지도 아마 중국의 수도는 서안, 즉 장안 거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장안, 안사의 난, 북원견제, 베이징으로 천도하고 남경을 류도로 함. 그러면 되겠습니다. 9번으로 갔죠. 네. 작성의 첫 번째 기억에 들어갈 거 이건 그대로죠. 그 문제점이니까 니은 니은인데 이제 문제를 번역하면 내용 조직 주제 중심법의 문제점 학생 수준 역사 이해인데 요거는 녹색 책 117쪽에 답이 있어요. 117쪽에 일단 하나만 하면 학문적 내용을 강조해 학생에게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됨. 그게 학생 수준 측면이야. 학생 수준. 학문적 내용을 강조해 학생에게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역사 이해 측면은 주제와 관련 없는 다른 중요한 사실을 도외시한다. 이거 비슷하게 쓰면 되죠. 그냥 기억해 쓰면 돼. 번역만 하면 주제학습, 문제점, 요거 이렇게 잘 내신 거예요. 학생 수준, 역사 이해. 올해 문제가 한국사나 서양사, 중국사, 그리고 역결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3단 논법으로 나왔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이러이러한 학습의 문제점을 쓰시오 그랬는데 올해는 하나씩 더 들어간 거야. 학생 측면, 역사 이해 측면. 그래서 학문적 내용을 강조해 어렵다. 그다음에 주제와 관련 없는 다른 중요한 사실을 도외시할 수 있다. 물론 이제 흥미나 그런 것도 수준하고 되는데 조금 그거는 약간 멀어요. 그다음 리을에 들어갈 내용 조직 그거 동일한 학년을 배우는 단어인가 이거 통합성이죠. 모의고사 때 많이 해봤죠. 통합성. 다음에 미음에 해당되는 내용 요거 역사 드라마에 대해서 요거는 녹색 책 197쪽에 있습니다. 자꾸 새 책 나왔다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기본 도서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이번에도 녹색 책 그런 데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는 그 197에 보면은 듣기만 하시면 역사 드라마 작가들의 허구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교사는 그 객관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쓰신다면 인지 측면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허구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 학생들이 객관적 그 다음에 비판적 이해에 한계가 있다.
일단 허구성이 들어가야 되고 객관이나 비판이 들어가야 됩니다. 허구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학생들이 비판적, 객관적, 비판적이고 객관적 이해를 제한한다. 거기에 한계가 있다 해도 됩니다. 이 문제 포인트는 미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서사의 완성도가 높은 영상이 그 완성도, 그러니까 그 PD나 제작자가 아주 그 시나리오가 탄탄한 거, 그러니까 그냥 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허구성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해체적 보기를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등등등. 그래서 등등 완성도가 높은 영상일수록 이제 그것이 숨겨져 있는 거. 근데 어쨌든 이거는 답은 역사 드라마의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허구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학생들이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주제 중심법의 문제점, 어려운 내용이다.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중요한 사건 도외시 빠진 거 있나 보는 거고, 통합성, 그 다음에 허구성이 강해서 객관적 이해에 한계가 있다. 제가 이제 비판 그런 거는 양념으로 조금 집어넣은 겁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네. 요 10번 문제는 실력관리 모의고사에 냈던 거에 대해서 모의고사에 안 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냥 무조건 낼라야죠. 삘이 오는 거. 그리고 화랑도 낼까 하다가 다른 걸로 냈었죠. 예, 등등 아쉽더라고. 예. 일단 기억은 재생방략,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재생방략. 기억이 가진 취약점을 리은의 상황, 외란태, 충주에서 한번 다가오고 나서 딱 됐죠. 그래서 뭐냐, 요건 이제 뭐 한 통이나 다른 데에서 1차 방어선 붕괴 시 1차 방어선 붕괴 시 후속 방어책 미비 정도. 1차 방어선 붕괴 시 후속 방어책이 미비하다. 거의 없다도 괜찮아요. 이거는 진관체제는 단어가 딱 맞아야 돼요. 전관체제나 뭐 잔관체제 안 돼요. 그런데 이 지금은 그 문제점, 취약점은 비슷하게 쓰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한 번 패배하면은 더 이상 대안이 없다든가 어쨌든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케이. 다음 디귿에 들어갈 명칭은 속곡은 특별히 뭐 이거는 시비 거는 게 없고 마지막 리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세정적 세목은 조세 명칭이에요. 삼수미세. 처음에는 1결당 2.2두. 그래서 굳이 말하면 1결당 2.2두의 삼수미세를 징수하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삼수미세는 좀 왔다 갔다 해요. 2두, 2.2두가 아니라 2두로 되는 경우도 있고 1.8두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2.2두였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재승방략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은 후속 방어책이 미비하다. 소곡은 삼수미. 그래서 조금만 정신 차리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런 문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11번으로 갑니다. 서계에서 나왔죠. 작성의 첫 번째 기억의 내용을 괄호원의 디귿, 즉 동방정책, 요거 그대로 서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아직 이거 쓰지 말고 대체로 현존 국경선을 인정하고 상호 무력행사 폭인데, 근데 이제 여기 조약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5대로 나이세선 인정, 그러니까 현존 국경선인 5대로 나이세선 인정,
이쪽이 소련이면 소련이 폴란드를 밀고 다시 폴란드가 그만큼 서독을 밀어서 이게 오데르 나이센이 된 거예요. 나이센. 그래서 당시 국경선인 오데르 나이센선을 인정하고 그 대신 상호 무력 행사 포기 그러면 됩니다. 개혁의 내용, 조약. 그 다음에 니은의 행위가 상정하는 것을 시옷을 참고해서 무릎 꿇고 빌었죠. 니은의 행위. 충호에 앞서 허나 전혀 예상치 못한 이때 비도 왔다 그래. 비 오는 날에 비 맞으면서 무릎 꿇은 거예요. 뭐 무릎 꿇고 빌었겠죠. 그런데 이거는 예전에 국가, 인민, 창조 세 단어를 주고 파시즘, 전체주의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인민을 창조인데 이것도 기억, 책임, 미래해서 대체로 일단 답안을 만들면 쓰지 말고 모두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미래에 계속하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문장 만들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두 기억하고 잘못했던 것을 감추고 은폐하지 않고 하는 뜻이에요. 모두 기억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책임지며 혹은 끝까지 책임지는 가운데 미래의 미연의 사태 방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미래의 재발 방지도 괜찮아요. 미래의 재발 방지 그래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건망하지 안 돼요. 책임도 지게 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의 재발 방지입니다. 일본 놈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뒤에 보니까 일본 놈을 놈자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표시했더라고. 신체에 그래. 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모두 기억해야 돼요.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 미래의 재발 방지. 오케이? 예. 다음 리을의 공통으로 들어갈 거 강제 노동. 예, 독일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강제 노동 같은 게 상당히 강화됐다 그래요. 넓은 의미로. 다음에 비읍에 들어갈 용어는 인종주의. 비읍에 들어갈 용어 인종주의. 예. 인종 이데올로기인데 인종 이데올로기나 인종주의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싸움하지 마세요. 네. 당시 국경선인 오데르 나이센선 인정 상호 무력 행사 포기 모두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져서 미래 재발 방지 그 다음에 강제 노동 그 다음에 인종주의 그러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가로 안에 기억의 공통으로 들어갈 거 성취 수준. 이건 모의고사 2행과 3에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성취 수준. 그 다음에 기억의 기능을 미음을 참고해서 성취 수준을 쭉 이제 뭐 A, B, C 이렇게 쭉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채점 기준이니까 뭐냐? 결국 그 채점 기준, 그러니까 채점의 그 근거, 채점 기준의 근거 또는 타당성. 둘을 섞어도 되고 하나만 써도 됩니다. 채점 기준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아니면 타당성을 제공한다. 채점 기준, 왜 이거는 5점이고 왜 이거는 3점이에요? 여기 성취 수준이 있거든. 그러면은 찍소리 못하겠죠. 그래서 성취 수준 알면은 그걸 가지고 채점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점 기준의 근거를 제공해주고 동시에 타당성도 제공해 준다. 다음 가로 안에 니은에 들어갈
역사의 2차 개념입니다. 2차 개념. 변화 연속성인데, 요거 2차 개념으로 딱 들어맞는 거는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근데 원인과 결과, 이게 이제 인과관계가 맞긴 맞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변화, 연속성,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다른 건 다 한 단어인데 원인과 결과 두 단어죠. 근데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칼치하면은 인과관계입니다. 오케이. 등등. 이게 실질 개념 2차 개념 해가지고 저기 올해 나왔던 칼라 책에 있고 모의고사 3회인가 4회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 딱 인과관계. 예. 어쨌든 가장 핵심 원래 답은 인과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도 맞을 거예요. 다음 리을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A자료는 연표죠. 이 문제를 잠깐 봅니다. 왼쪽으로 와서 2의 핵심 질문 개발을 봐요. 왼쪽 중간입니다. 초안. 미국 혁명은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가? 미국에서 국민국가는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가? 수정을 하고 수정 아닌데 수정하는 대기에 그 두 번째 국민국가는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여기는 미국 혁명은 어떻게 전개되고 나머지는 이런 과정에서 독립선언문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민국가 형성에 기여했느냐 둘로 나눠요. 그럼 미국 혁명 어떻게 전개 그걸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거기 스몰 a가 나온 거야. 보스턴 사건에서 파리 조약까지 연표가 쭉 나온 거는 미국 혁명의 전개. 그럼 우리 연표 학습은 전후 좌우죠. 요거는 전후를 염두에 두면 되는데 전후가 미국 혁명의 전개 과정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주어진 연표를 계통적 구조적 주어진 연표를 계통적 구조적으로 활용해 미국 혁명의 전개 과정을 맥락적으로 쓸 것 정도. 핵심은 전후야. 연표. 이거 백연표는 안 돼요. 백연표는 좀 달라요. 다 자기 입장에서 다시 골라 쓰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연표를 바느질 하라 그래요. 바느질. 쫙 해가지고 이게 미국 혁명의 전개 과정. 그래서 주어진 연표를 활용해 맥락적, 계통적 구조적으로 이해해 미국 혁명의 전개 과정을 맥락적으로 쓸 것. 핵심은 계통 구조 그만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는 딱 부러지게 명사가 아니라 명사형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쓰면 돼요. 핵심은 계통적 구조적입니다. 그래서 가령 주어진 연표들을 상호 연계시키며 미국 혁명의 전개 과정을 쓸 것 해도 돼요. 그러나 녹색책 기주도로는 계통적 구조적. 근데 조금 섭섭해서 제가 거기에 맥락이란 말이 하나 덧붙였고 거기에 미국 혁명의 전개 과정도 들어갔습니다. 순서는 바꿔도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등등. 그래서 미국 혁명과 관련해 주어진 연표들을 계통적 구조적으로 활용해 맥락적으로 쓸 것 해도 됩니다. 오케이. 예. 성취 수준 그거 채점 기준의 근거를 제공한다. 아니면 채점 기준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인과관계.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계통적 구조적을 해서 맥락적으로 미국 혁명의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여기 국민혁명이 들어오면 더 좋은데 원래 제가 답을 그렇게 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국민혁명 그냥 BCD로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A형 12번은 일단 끝났습니다.
이제 B형으로 가기 전에 약간 쉬었다 할게요. 오케이. 자, 이것이 B형 하겠습니다. 1번, 이게 아마 양계초의 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양계초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신민설이라고, 신민설. 그래서 기역은 신민. 그거 없어도 아마 푸실 수는 있었을 거예요. 신민. 백성들, 민. 옛것을 버리고 남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새롭다. 백성들 새롭다. 신민. 이번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쉬운데, 또 이상하게 생각보다는 많이들 못 쓰셨더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은 사회진화론. 네. 사회적 다윈주의도 되겠죠. 사회적 다윈주의. 예. 다음 2번. 용감하게도 TV조선에 나올 각오를 하시고 쓰셨네. 기억. 나 수업 시간에 이 사람 한두 번 얘기했을 거예요. 도망간 유명한 사람. 이재유고, 그 다음에 니은 아마 경성콩그룹. 이건 제가 교재에도 있지만 채점할 때 제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거는 다 빼드린다 그랬죠. 등등. 그래서 이재유, 그 다음에 경성콩그룹. 이런 거 못 썼다 해도 쓰신 분 많잖아요. 크게 지장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 다음 3번 작성의 첫 번째 기역과 미음이 공통으로 사용된다. 조선 역사를 읽게 되면은 를 무고하여 소잔 명절 형제 그래서 조상이 같다. 일선동조론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단군 혹은 단군왕검 혹은 단군. 다음에 디귿 리을의 공통으로 해당하는 식민사학의 설 디귿 사만시대 한강 이남 거기 영지 그 신공왕후가 사만 그 정벌했다는 거. 그래서 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임나일본부 설인데 이거를 남조선 경영론 해도 꽤 맞아요. 근데 그 설 때문에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남조선 경영설 해도 좋고 남조선 경영론 해도 되고 이거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맞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만 고르라면은 여기서 임나 일본무 설인데 거의 뭐랄까 그냥 1mm 차이에요. 1mm 차이. 그래서 남조선 경영론도 맞아요. 경영론이나 경영설이나 똑같죠. 예. 다음 비읍을 민족 정신으로 구장한 라의 저자 조선심 요거 문일평과 익숙한 자료죠. 문일평. 그래서 일선동조론, 단군왕검, 임나, 일본부설, 남조선, 경영론, 문일평. 다음 4번 오래간만에 그리스 로마가 아니라 헬레니즘에서 나왔죠. 작성의 첫 번째 알렉산드리아 니은 이게 석에 나오죠. 지동설 합니다.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돈다. 태양 주변을 돈다. 지동설. 다음 학파 스토아 학파 디귿 그냥 스토아학파예요. 신. 그 다음에 로마법 발전은 자연법만 들어갑니다. 스토아가 준 거는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영원히 변치 않는 보편성. 그래서 뭐 시민법에도 영향을 줬겠지만 만민법 그러나 더 좋은 거는 보편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는 자연법 그러면 됩니다.
만민법은 세계성, 자연법은 그러니까 보편성, 스토아가 보편주의입니다. 세계 시민주의면서 자연법.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지동설, 스토아, 악파, 다음에 자연법 5번으로 갑니다. 작성의 첫 번째 시에 근거하여 기억에 들어갈 목표. 일단 목표를 한번 봅시다. 5번의 왼쪽으로 오면 C가 보면은 분석한 내용 확인, 두 작품에 관심 가는 소녀는 모두의 점을 딱딱 찍고, 다음에 주목한 인간의 속성. A는 욕망, B는 이성, 다시 비판하는 거는 위선, 교회. 따라서 이거 다 쉽다 그랬죠. 모두니까 공통점, 밑에는 차이점. 따라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근거하여 학습 목표. 올라가서 기억이죠. 당시 작품을 분석해 이탈리아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 이런 공통점, 차이점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쓰라고 르네상스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등등. 그래서 공통점, 요걸 이제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물체 대상입니다. C에 공통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통점, 차이점을 쓰라고 우리한테 오다를 내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잘 나오는 건 니은, 비교학습의 유의점이죠. 녹색지가 다 있죠. 가장 쉬운 우열 말고 뭐냐. 예를 들어서 비교 범주와 초점을 명확히 하라. 비교 범주와 초점을 명확히 하라. 한 가지 쓰라는 거는 두 가지 이상 있다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런 것도 돼요. 다른 관점과 준거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해석이 변할 수 있다. 팍 줄이면 관점과 준거에 따른 해석의 가변성 등등등. 기준의 다양성도 돼요. 기본 교재에 있는 거 쓰면 기준의 다양성. 그래서 3개, 우열까지 하면 4개. 비교 범주와 초점을 명확히 하라. 이쪽에서는 남녀의 인구 성비를 조사하고, 이쪽에서는 뭐 과일의 숫자를 조사한다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범주와 초점을 명확히 하라. 그다음에 관점이나 준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그다음에 또 다양한 비교 기준을 마련하라. 셋 중에 하나. 역시 요 5번도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다음 디귿에 들어갈 내용 구성에 따른 거 올라가면은 종교개혁을 전하여 일정한 시간 단위 역사를 폭넓게 일정한 시간 단위 그러니까 녹색 책으로 하면 시기학습, 예전 책으로 하면은 시대학습 혹은 시대학습 등등. 시대나 시기만 들어가면 맞을 거예요. 다음 비읍에 들어갈 내용을 미음에 근거해서 타당성과 증거. 그러면 비읍을 보면 칼럼이 틀렸죠. 상공업자들 왜 칼병을 반대하나? 그런데 오류가 있는데 이건 내용으로 봐서는 오류는 아마 증거가 잘못된 걸 활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내용의 오류. 상공업자들이 칼병을 반대했다는 것은 내용의 오류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할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내용에 오류가 있다.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해라. 검토한다는 것은 잘못된 자료면은 자료를 바꿔야 되고, 자료를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용에 오류가 있으니까
관련 자료를 재검토할 것. 그런 정도면 됩니다. 좀 이상한데 참 쉽죠. 예? 예. 속으로 당신이나 쉽지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 범주와 초점을 명확히 하라. 시기, 시대 학습. 그다음에 내용이 오류. 항공업자들이 칼뱅, 그러니까 내용은 오류가 있으니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것. 그러면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뭐 그러면 되겠죠. 6번으로 갑니다. 노예무역 등등. 다음에 니은, 요거 키플링 경화죠. 백인의 짐. 이거 내가 역결혼을 했더라고. 다음에 리을을 참자여 제국제 팽창이요. 여기 지금 인도 고무죠, 고무. 고무는 1차 산업혁명 때 필요 없어요. 면화 그쪽이기 때문에. 근데 고무는 고무인데 가격이 낮아요. 따라서 이렇게 하면 돼요. 2차 산업혁명에 따른 저렴한 원료 공급지 확보 정도면 돼요. 2차 산업혁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혹은 중화학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2차 산업혁명에 따른 여기 지금 수익이 그러니까 낮았던 가격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원료 공급지 확보. 저렴한 원료 공급지. 거기에 들어가면은 좋아요. 오케이? 예. 다음, 미음의 상황이 나타난 것을 디귿의 합의 내용을 참고. 그러면 디귿의 합의 내용은 뭐냐? 유명한 두 번째 베를린회의죠. 1878은 러트 전쟁 조정한 거, 산스파노. 여기 핵심은 일단 그게 쓰지 말고 실효적 지배, 그러니까 지금 임의로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실효적 지배가 자기들 임의로 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부족 단위의 그 종족 단위의 경계선을 무시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합시다. 열강의 이익에 따른 실효적 지배를 인정. 실효적 지배를 인정해 전통적인 종족 경계선 혹은 생활권, 전통적인 종족 혹은 생활권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38선하고 똑같아요. 그냥 쫙 해버리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갈라가지고 결국은 뭐 6.25 전쟁이라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종족끼리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국주의가 들어와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베를린회의 내용은 실효적 지배, 그러니까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준다. 그 인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종족 경계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어휘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실효적 지배로 인해 그걸 인정해 줘가지고 전통적인 종족의 생활권 경계선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산가족도 생기고 우리나라도 이산가족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예무역, 백인의 짐. 이 친구의 백인의 짐은 영국 놈인데, 키플링은 영국 놈인데 미국이 필리핀 지배하는 걸 또 옆에서 박수 쳐준 거예요. 네. 그다음에 팽창 이후 2차 산업혁명은 저렴한 원료 공급지 확보. 그다음에 아까 실효적 지배, 전통적인 종족 경계선을 무시했다. 예. 7번으로 갑니다. 일단 기억의 공동으로 들어갈 명칭은 가장 좋은 거는 합작사야. 합작사가 이게
일종의 협동조합이거든요. 그 호조조인데 이 합작사가 초급, 고급, 그다음에 인민공사,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합작사로 보고 있어요. 모택동이 한 협동조합 운동인데 협동조합 운동을 중국 버전으로 합작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가의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기여가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면 토지는 개인 소유로 돌아갈 것이요.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면 공공, 높은 수준 공공은 요거는 고급 합작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면 개인 소유는 일단 초급 합작사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합작사야, 합작사.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면 개인 소유로 돌아가고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면은 공공에게 돌아간다는데, 근데 이거는 이게 좀 이제 경계선이에요. 초하고 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작사가 낮은 수준이면은 이 초급 합작사도 개인 소유 인정해요. 고급은 공공 소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초급 합작사도 답이 돼요. 요거를 낮은 걸로 완전히 자본주의로 돌아가잖아요. 개인 소유. 올라가면은 공공 소유이기 때문에 요거는 초급 합작사도 틀렸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원래는 합작사야, 합작사. 모태똥 머릿속에 있는 한 단어는 합작사입니다. 합작사. 아시겠죠? 근데 이상 초급 합작사도 돼요. 내려가면은, 왜냐면 이 초급도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엄청나게 칼질을 하면은 합작사고, 조금만 더 봐주신다면 초급 합작사도 되고, 고급은 안 됩니다. 오케이. 예, 등등. 지울게요.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전국적으로 진행된 운동 명칭. 역시 별로 안 어렵죠. 대약진 운동. 다음 리을, 지시, 인민공사 사원. 그 모든 사람이죠, 사실. 뭐 인민공사 다 들어갔으니까. 이거 3자 1포 중에 두 가지만 쓰면 돼요. 4개 중에. 그래서 뭐 자류지를 허용했다. 원래 인민공사는 자기 땅이 없는데 조그맣게 채마박 같은 거 요만한 거 손바닥만한 거 줬다. 아니면은 생산청부제에서 초과 그러니까 초과 생산하는 거는 개인이 갖는다. 그 생산청부제, 포산도 혹은 그거를 뭐 자유시장에 팔 수 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산한 거 팔 수 있다는데 핵심은 자류지. 그 다음에 생산청부제. 그러면 자류지에서 자기가 생산한 거. 그 다음에 초과된 잉여 생산물은 자기가 처분하는 거. 양쪽 다 올 수 있는 거는 자유시장.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자류제하고 생산청부제. 그거 조금 설명하면 됩니다. 5% 이내 거는 안 써도 돼요. 오케이. 등등. 그러면은 합작사, 대약진 운동, 자류지 허용, 그 다음에 생산청부제 또는 할당량 초과분은 사유화, 자기가 가질 수 있다. 넘어갑니다. 다음 요거가 한국어는 나왔네요. 작성 방법 기억 틀리면 안 되죠. 진대법. 다음에 니은은 이거 한능어 같아요. 흑창. 태조 때 흑창. 다음에 디귿의 기능 상평창은 물가 조정입니다. 의창이나 진대법은 흑창 똑같아요. 이게 빌려줬다가 청명하고 똑같아요. 빌려줬다가 받는 거고, 상평창은 물가 조절인데 상평창 물가 조절 자체가 빈민구제. 일단 물가 조절이 사실 그 빈민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물가는 곡식 가격입니다. 이때는 곡식 가격이 올라가면 빈민들 혹은 백성들한테 안 좋죠. 그래서 곡식 가격 특히 내리게 하는 길은 거기다 너무 떨어져도 안 좋으니까 좀 올려주고 그런 거. 그래서 쌀 때 샀다가 비싼 데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평창의 물가 조절 역시 그 자체가 빈민구제예요. 근데 주의할 거는 거다가 나중에는 요 상평창도 의창 비슷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일단 상평창은 기본적으로 물가 조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환곡 일단 안 돼요. 상평창은 안 됩니다. 상평창 기록을 보면은 거기에 상평창도 빈민구제다는데 빈민구제는 뭐냐? 물가 조절을 통한 빈민구제예요. 그래서 상평창에 빈민구제는 맞지만 거기에 진대법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칼춤물체 대상이 아니에요. 오케이. 예. 안 돼요. 디귿. 다음에 리을 문제를 보완하게 말하는 조선시대 황국의 운영. 그러니까 어쨌든 길에 쌓아두건 창고에 쌓아두건 소모되는 분이 있죠. 그래서 이건 시민사로 얘기하면은 그냥 두 글자 모곡 하면 돼. 모곡. 그러니까 두부 한모할 때 모곡. 자, 한글로 모곡. 아니면 그냥 이자제도 괜찮아요. 원래 환곡에 이자가 없었어요. 근데 소모분이 생겨요. 그래서 10분의 1. 그래서 그냥 환곡의 이자를 받아. 모각의 이자 모자가 비슷해요. 그래서 모곡제도 혹은 이자제도 그러면 돼요. 그 이자의 10분의 1 다시 갖고 오는 건 모해록제도인데 그거는 여기서는 일단 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달라요. 그거는 호조가 그냥 좀 속된 말이지만 삥 뜯으려고 해요. 가만 보니까 이자가 오니까 고사 10분의 1, 그러니까 전체적 100분의 1이죠. 갖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해록은 일단 곤란합니다. 오케이. 예. 9번 작성의 첫 번째 8번 다시 한번 빠진 게 있나. 진대법, 흑창, 물가조절, 모곡제도. 예. 이자제도. 다음에 오른쪽에 9번이죠. 기역과 같이 행동한 이유를 밑줄친 느은의 근거예요. 그러면 기역은 뭐냐? 언어와 문자니까 어쨌든 중국의 문화를 배운 거죠. 그러니까 기역은 중국의 문화를 배웠다. 니은은 선주 성상이나 성모상을 바쳤죠. 요거 뭐냐? 포교야, 포교. 일단. 그래서 기역은 중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니은은 포기합니다. 그러면 행동한 이유를 니은에 근거하여 한 가지 써라. 일단 요거 예수에 관계 현지 문화를 받아들인 거를 적응주의 내지 순응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응주의 원칙에 입각해 그거 중국 문화를 수용해 결국은 천주교를 포교하려고 일단 그러면 돼요. 적응주의가 좋아요. 적응주의 입각해 중국 문화를 수용하고 인정한 바탕으로 천주교를 포교하려고 일단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한자거나 그런 데다가 황제이기 때문에 이거 시각을 좁히면은 그 중국의 사대부층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되긴데요. 그 사대부층의 문화를 수용해서 위로부터의 포교를 하려고 해도 되긴 돼요. 그러나 이거는 왜 하필 황제냐 그것이 아니에요. 왜 하필 한문이냐 그 경사냐 그 문제가 아니라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다. 기역은 니은은 바쳤다. 포교. 그래서 그게 원래 예수의 적응주의 원칙이거든요. 혹은 순응주의. 그래서 적응주의 입각해 중국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해서
갈등을 없애서 천주교를 포교하려고. 원래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그때 전략은 지배층부터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 이제 그게 숨겨진 포교 원칙인데, 그럼 여기서 조금 조건이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 민하고는 거리를 두고 일단 사대부집 중심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일단 황제부터 만났다 해서 사대부 중심, 지배층이 이제 포교라고 하는 힌트가 조금 들어가면은 그게 답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혀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포교 전략은 적응주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해서 이를 바탕으로 의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갈등 없이 포교하려고. 그게 오리지널 답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위로부터 사대부 하면은 조건이 한두 개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위로부터 포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가까운 거는 지배층 문화, 지배층 포교라기보다는 중국 문화, 현지 문화를 수용해서 포교하려고. 그것이 조금 더 온당한 답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디귿의 사례를 써라. 디귿의 사례, 이게 아마 기하 원본일 거예요. 거의 몇 개 더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기화 원본 같이 번역했어요. 리을에 들어갈 역법은 거기에 역을 다스리고 시를 밝힌다. 헌이 밝히는 거에서 시헌역. 다음, 비읍 조치가 내려진 이유를 미음과 관련해서 비읍 조치, 그러니까 천주교를 금지한 거죠. 금지. 그 미음과 관련해서 예수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가 가처럼 하니까, 적응주의 하니까 디니케드로 도미니쿠스경에서 교황한테 일렀죠. 저들은 이단마저 숭배해요. 그래서 교황이 고시를 내렸습니다. 그건 뭐냐? 일단 중국 신도에게 상제와 조상 숭배, 고시의 내용, 미음 고시의 내용이 교황이 중국 신도에게 상제와 조상 숭배를 중국 신도에게, 교황이 중국 신도에게 상제와 조상 숭배를 금지했기 때문에, 혹은 금하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례 문제가 일어났다. 혹은 천주교 금지령이 내렸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고시의 내용, 네, 내용을 쓰는 게 되니까 왜 금령이 내렸냐? 고시의 내용. 그래서 그게 상제와 조상 숭배를 금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금지령이 내렸다. 그러면 됩니다. 등등. 달을 보면은 고시를 보니 화상과 도사의 소교와 다를 게 없다. 특별히 믿을 게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보니까 우리 불교하고 도교하고 뭐 비슷한데 굳이 뭐하러 그걸. 마치 우리 치면은 거기 쌀이 우리나라 쌀하고 비슷한데 특히 뭐 서양 쌀 먹을 필요 있어? 믿지 마. 그렇게까지 조상 숭배까지 금하면서 믿을 필요 뭐가 있어? 그런 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대체로 됐을 거예요. 조금 요즘 설왕설래하는 게 기역입니다. 지배층 중심으로 포교하려고 하는데 그게 원래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맞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출제하신 의도는 적응지에 입각해서 지배층 문화가 아니라 그냥 중국 문화를 수용해서 포교하려고. 그래 조금 더 온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배층이죠. 상층부터 포교, 위로부터의 포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이게 이제 최근 스타일로 요거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최근 스타일, 가령 가에 서택, 이마보 하면 누구냐? 그런 거 옛날 문제야. 마테오 리치, 또 탕양망, 아담샬, 둘째 예친왕 답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르콘. 3년 전인가 답이었죠. 도르콘. 순치제 숙부. 그래서 이런 데 익숙한 분들은 올해 문제 좀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오케이. 예. 등등. 그래서 요 9번을 보니까 전형적인 옛날 우리 10년, 20년 전 식으로 이번에는 돌아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하음의 변부터 시작해서 좀 요상한 문제들, 옆구리 찔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그런 스타일로 나와서 이번에도 아마 아까 말한 대로 답이 뭐 마테오 리치, 아담 샬, 도르곤 이런 사람들이 답이었을 거예요. 등등등. 아니면 다를 말한 사람이 누구냐? 뭐 강희제 그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가 전형적인 임고 문제, 그러니까 팩트하고 사고력을 자료를 통해서 아주 스무스하게 잘 이렇게 내셨어요. 네. 넘어갑니다. 10번. 작성,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문답식 수업의 질문 유형을 써라. 기억에 해당되는 거. 거기에 밑줄 친 기억.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의 수가 줄어든 이유는 요거는 3, 4년 전에 물산 장려운동 뭐가 있을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를 봅시다. 에스파냐 정복자들은 등등등해서 원주민 수가 이제 각격히 감소해서 그러면 왜 그랬을까? 파괴해서 그럴까? 금은 채굴해서 그럴까? 학살해서 그럴까? 천연두. 그래서 이 답은 결국은 학살하고 전염병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수렴적 질문이에요. 그래서 답이 뭘까? 자료 속에서 아닌 거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마지막에 수렴은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개는 없애는 거야. 그게 수렴. 그러니까 요거는 물산 장려 운동을 수렴을 했으면은 이것도 수렴이 돼야 됩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거 뭐 채굴하고 농업에 주력해서 그거는 학살하고 전염병. 그래서 위에 거 그거 뭐 채굴하고 플란테이션 그래서 줄였다? 아닙니다. 학살. 그다음에 전염병. 근데 제일 많이 죽은 건 전염병이고 전염병은 1,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이 사람을 없앱니다. 무서워요. 총균세에 나와요. 네. 다음 그러면 됐고 질문형 디귿의 공통. 이거 첫걸음이 나오는 거죠. 교사 교육과정. 그 다음 니은에 반영된 버그가 제기한 겁니다. 니은. 그러면 올라가서 작성된 시점은 언제지? 그 다음에 상황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약간 아리송한데 그러나 미음을 보면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맥락합니다. 요거를 출처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안 되는 게 뭐 이렇게 되려면은 시점이나 상황,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야. 이게 과연 그 시대에 쓰여졌을까? 그 다음에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조작된 게 아닐까 해서 의심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시점은 언제지? 의심한다가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어떤 상황, 언제 무슨 상황에서 만들어졌느냐, 언제 무슨 상황에서 일어났느냐. 가령 삼국사기는 12세기에 묘청의 난을 진압한 상황에서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묘청의 난 때 쓰여졌을까? 그 시기일까? 김부직이 썼을까? 그쪽으로 가보면 그게 출처 확인이에요. 근데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데 출제자가 고맙게도 내려와서 자료가 형성된 시간과 공간에 주목하는 거 이거 잘낸 문제입니다. 맥락화예요. 맥락화. 다음 예비교사 1하고 2의 밑줄치 리을 비교해라. 교과서를 바라보는 시각인데 교사 1은 교과서는 다루어야 할 역사 지식을 모두 담고 있는 수업 도구. 그러면 예비교사 1은 교과서를 일단 수업 도구라고 하고 있어요.
교사 2는 교과서 내용도 역사 소설의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함께 활용했습니다 하는데 이건 답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가령 교사 1을 전자라고 그러고 교사 1을 후자라고 그럴게요. 전자를 닫힌 교과서관, 예를 들어서 후자를 열린 교과서관, 혹은 전자를 교과 내용관, 혹은 후자를 학습 자료관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핵심은 일단 이걸로 보면 학습, 요것만 보면 전자 후자다 학습, 전자 분명히 학습 도구라 그랬어요. 그쵸? 그 학습 도구는 똑같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 전자는 오로지 교과서만 신봉하고 다른 거는 거들떠보지 않고, 후자는 교과서도 여러 서술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가답안 한번 만들어. 아까 열린 교과서관, 닫힌 교과서관 그것도 답이 돼요. 정식 학술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전작 예비교사 1은 일단 교과서를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학습 도구로 여김. 일단 교과서를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학습 도구로 여김. 후자는 하나의 학습 자료, 그러니까 학습 자료로서 여러 도구 중에 하나로 봄. 하나의 학습 자료로 간주해 여러 도구 중에 하나로 봄. 왜냐하면 분명히 전자도 분명히 학습 도구라고 그랬어요. 일단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담론에는 성전만 쓸게요. 성전적 교과서관하고 도구적 교과서관이 기본 교재에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내용보다는 형식에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본문만 있는 거야. 국사교본 같은 일단 본문만 있는 거고, 요거는 학습 자료나 문제 같은 거는 목표 그런 것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형식상 볼 때 성전적 교과서관, 또 학습 도구관 일단 이렇게 기본 나오면 역사교육 1세대들이 만든 겁니다. 다음에 2세대들은 뭐라 그러냐? 역사 지식이 교과서가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이렇게 만들었고, 좀 더 연구해 보면은 객관적이고 바꿀 수 없는 유일하다 하는 게 요거를 또 다른 의미의 성전적 교과서관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의미의 성전적 교과서관. 요거는 뭐냐? 그 도구냐? 그건 아닙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교사 1, 전자를 여기에서 성전적 교과서관으로 하면은 약간 어긋납니다. 성전적 교과서관은 교과서에 있는 사실이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여기는 게 캐논이 성경이에요. 성경, 정전, 교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전적 교과서라면 객관적이 돼요. 객관적. 따라서 이 답은 아까 제가 둘 다 학습 도구는 하나는 유일한 학습 도구로 보느냐, 여러 개 중에 하나로 보느냐 그렇게 답을 냈지만 여기에 극하면은 전자는 교과서는 객관적인 것이다. 후자는 주관적인 것이다 해도 거의 맞아요. 구성되는 것이다. 특히 후자, 여러 서술 중에 하나다. 즉 주관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주관에 대비되는 것은 객관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원래 성전적 교과서관은 요거 형식적으로 말고 내용으로 볼 때 원래 성전적 교과서관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움직일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거다. 논어의 내용 바꿀 수 없죠. 신약 성경의 내용 해석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내용 바꿀 수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아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미묘한 답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교사 1도
교과서를 수업 도구로 했다는 거야. 그런 것도 학습 도구가 아니에요. 이건 일반 명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는 쓰지 않죠. 그러니까 유일한 학습 도구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과 내용관이라고 돼요. 교과 내용으로 본다. 그런데 후자 그 교사는 여러 개 중에 하나로서 그러니까 다양한 자료의 하나로서 학습 도구, 유일한 학습 도구. 또 하나는 다양한 학습 도구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자료로서 학습 도구.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 문제는 좀 답이 많아요. 학생들이 가장 설왕설래하는 게 이 문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성전이냐 학습 도구냐 하는데, 그러면 예비교사 일이 모두 담고 있는 수업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수업 도구가 좀 걸려요. 역사 수업에서 다뤄야 할 역사 지식을 모두 담고 있다. 다시 하면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서의 성전적 교과서관은 교과서 내용은 틀림없는 진실이에요. 그러면 성전적 교과서관이 돼요. 교과서 내용은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밑에는 그냥 저절로 그 주관성이 되니까 성전적 교과서관이 객관성이라고 그랬죠. 전개일이. 전개일이 아니라 교사일. 교사일은 거기 여러 서술의 하나다. 그 주관성이란 말이에요. 주관성. 그래서 밑이 주관성이면 대응은 위는 객관성이고, 객관성의 답은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오케이. 근데 여기는 그게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과서에 있는 지식 그것만을 쓰겠다. 물론 여기에 교과서에 있는 지식은 사실이다. 그 말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포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나는 교과서가 모든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쓰겠다가 핵심이에요. 물론 그 속에 있는 거는 그런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객관성, 주관성 써도 되는데 이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난 교과서에 있는 것이 모든 거기 때문에 이것만 쓰겠다. 유일한 지식이다. 근데 여기 밑에는 아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가 꼬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답이 두 개로 나와요. 저로서는 그러니까 유일한 학습 도구로 보고 있다. 한쪽에서는 여러 자료 중에 하나인 학습 도구로 보고 있다. 수업 도구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교과서는 객관적인 것이다. 교과서는 주관적인 것이다. 그 두 계열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조금 성전적 교과서관 요즘 어떻게 쓰이느냐 그래서 제가 역겨운 교수님한테 조금 이렇게 서로 요즘도 이거 어떻게 쓰냐라고 좀 자문을 좀 구해봤어요. 했더니 성전적 교과서는 캐논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 고칠 수 없는 사실, 그 성전적 교과서관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출제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비교사 일이 어쨌든 모두 담고 있는 수업 도구 등등등. 그러면 보통 전개일이 성전 교과서가 아니고 전개이가 학습 도구관인데, 근데 예비교사 일도 교과서를 학습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 유일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을 따름이죠. 그건 결국 진실이라는 객관성입니다. 그런데 교사 2는 역시 수업 도구예요. 학습 도구인데 자료로서 여러 개 중에 하나로서 수업 도구다. 됐죠? 이런 정도로 여기는 끝내겠습니다. 수렴적 질문, 교사 교육 과정, 맥락화, 출처 확인이 되려면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살짝 틀은 거예요. 시점은 언제고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의심을 하면은
이 시기 맞아? 이 상황에 대한 기록 맞아? 그런 게 출처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점은 각각 언제고 상황은 어떻게 영향을 끼쳤느냐. 이게 바로 그대로 풀어 쓴 거예요. 시공간을 염두에 두고 결국 니은이 미음이며 미음이 니은인데 친절한 문제입니다. 사실 저기 니은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답쓰기 좋으시라고 편하시라고 미음을 보너스로 준 겁니다. 맥락합니다. 오케이. 예. 넘어갑시다. 학생들이 저한테 자꾸 질문이 들어오는 게 좀 맥락하고 교과서 문제가 돼서 그런 건 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음 한자동맹이죠. 시설 작성의 첫 번째가 상관이야. 상관. 필요한 상관 설립의 의견이 모아졌다. 그 다음 니은 상판유. 원래 불어 발음이 샹인데 샹하고 사 중간이야 사실. 아미엥, 아미안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건 샹판유인데 상판유라고 나와 있는 책도 꽤 있어요. 지도에도 상판유라고. 그래서 이거는 샹판유, 상판유 둘 다 됩니다. 다음 경절 세태 논인을 라를 참조해서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었죠. 라 이게 지금 베네치아 상인이 거기 브리헤니까 저쪽 프랑드르 지역이죠. 그 직접 보낸 거죠. 그 핵심은 직접 가는 상판유 갈 필요가 없이 직접 가는데 왜냐 배가 발달해서 그래서 갈래선을 통해 직교역하면 돼. 직교역. 이 지역이 경제적 세태논의는 뭐냐? 지중해 상인들 혹은 이탈리아 상인들이 갈래선을 통해 직교역했기 때문에 북유럽 무역권하고 직교역. 하나만 골라가면 직교역. 직접 교역했다. 근데 보험들은 의미에서 갈래선을 통해 직교역했기 때문에. 오케이. 다음 다에서 알 수 있는 한자 동맹의 성격을 한 가지 써라. 다를 볼까요? 덴마크, 노르웨이하고 상인들이 맞짱 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시를 대표해서 지원을 서약하고 배를 건조하고 무장선을 태우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국왕하고 맞짱 뜰 정도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이 답이 들어가는 게 좋아. 정치적 연맹체. 그래서 말을 쓰면은 독자적 그러니까 그 무장이죠 무장. 그래서 독자적 군대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연맹체. 자치권이 하나 들어가지 않잖아요. 자치권을 토대로 독자적 무력을 보유한 정치적 연맹체. 가장 좋은 거 출제자가 낸 거는 정치적 연맹체. 거의 국가에 다름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자치권만 쓰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자치권은 자치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모여가지고 덴마크 왕 한 명도 아니야. 또 한 명 더 있어. 노르웨이 왕.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은 한자 리퍼블릭도 세울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자치권을 바탕으로 해서 돌아가는 경우에서 자치권을 바탕으로 독자적 무력을 보유한 정치적 연맹체. 그게 좋습니다. 오케이. 예. 전체적으로 상관, 니은에 들어갈 지역, 상판유, 세태논인, 지중해 상인들이 지중해 무역권 상인들이 갈래선을 통해 북유럽 지역하고 직교역을 했기 때문에 한자동맹의 성격, 자치권을 바탕으로 독자적 무장 등 자치권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연맹체 그러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생각보다 쉽고 또 생각보다 못 썼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저기. 근데 제가 아까 거야 뭐 그런 거 이재유
경성 콩그룹. 그래서 일단 우리 교실에서 조금 멀었던 거 보통 제가 제 걸 빼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80점 만점이죠. 그럼 그게 한 대략 10개쯤 돼요. 그러면 이번 시험은 이제 70점 만점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10개는 안 배웠다고 생각해요. 이재은이 뭐 그런 거 대략 7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를 보통 10문제 정도 하시는데, 올해는 자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수를 했거나 깜빡해서 그런 게서 원래는 실수를 10점만 쳐주거든요. 그 예년으로 치면은 올해는 컷이 한 60이에요. 예년으로 쳐주면. 그러니까 80에서 일단 어려운 문제, 이상한 문제, 뭐 이재윤이 뭐 거야 그런 거 빼면은 70, 다시 80에서 10 빼면은 70, 다시 실수 점수 10점에 60인데 올해는 그 조금씩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산둥성 권익이라든가 뭔가 조금씩 또 여기 나오는 마지막엔 정치적 연맹체. 그래서 좀 핀트가 이 사료 분석이기 때문에 핀트가 어긋나는 게 좀 있어서 실수 아닌 실수, 자기도 모르게 한문 그거 밑에 화랑이 나오는데 화랑이라고 쓰신 분도 꽤 많아요. 원하는데. 그래서 그게 5점 정도 하면은, 그래서 어려운 문제 10점 가면은 70, 거기다 실수 15에서 20 사이. 그래서 보통 우리 교실 기준으로 할 때 컷은 그냥 50에서 55 사이 그쯤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들리는 소리를 보면은 이런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의외로 못 쓴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전체적 수험생이 몇천 명 되죠. 전체적인 평균은 낮아요. 근데 그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쓰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냥 50점대 전반으로 일단 했어요. 근데 단 이제 칼체 물체 그런 게 있고 또 지역 점수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안 배웠거나 다루지 않은 거 그냥 다 그어버립니다. 올해는 그게 이재유나 그런 거에서 10점 까였어요. 그럼 이제 80점이 아니라 70점 만점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보통은 실수를 일반적으로 10개 정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제대로 되면은 내고 2점 있으면은 요거는 컷이 한 60점 정도 되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근데 의외로 못 쓰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실수 점수를 5점에서 10점, 그러니까 다 합치면 15점에서 20점 정도 더 이렇게 여기저기 전화해 보니까 그런 어처없는 실수나 이상한 실수를 좀 하셨더라고. 교과서관도 그렇고 등등. 그래서 해보니까 예년이면 60인데 올해는 5점에서 10점 더 까여서 그냥 50에서 55 사이 정도라고 일단 잠정적으로 했는데, 작년까지는 대체로 이게 맞았어요. 근데 올해는 스타일이 이래가지고 생각보다는 쉬워요. 그쵸? 해설도 금방 끝났어요. 생각보다 쉬운데 또 의외로 못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거 의외로 못 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올해는 약간 저렇게 폭이 좀 넓어요. 실수 점수도 거의 5점에서 10점, 한 7, 8점 드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일단 대체로 쭉 해오던 룰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리 하시고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앞에 5로 시작하면 무조건 2차 해라. 근데 그럼 4는 하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지역차가 있어요. 지역차. 그 지역에 따라서는 뭐 49, 48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50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답만 불러드리기가 그래가지고 왜 답이 되는가, 특히 좀 설왕설래 좀 말이 많은 그런 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설하면서 칠판에 판서한 거는 올해가 처음이에요. 오케이? 몇 개 했죠? 호조, 초급, 고급도 하고 교과서관 때문에.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 1년 내내 오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주 들으시기도 하고 다음 주 아니면 이번 달, 다음 달 아니면 이제 봄에 들으신 경우도 있고 쭉 1년 내내 들으시겠죠.
언제 들으시던 간에 하나의 인연이니까 모두 잘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빌어요. 오케이. 다음에 다시 옵니다. 오케이. 예.